네, 안녕하세요. 행복이라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생각해보면 꽤 어려운 주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행복.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당신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부터 해서 생물학적, 문화적 요인, 그리고 이제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태도나 전략까지 네,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행복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당신의 일상에서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중요한 목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행복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은 정말이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네, 당신이 언제,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지 스스로 아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지점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이다. 아주 사소한 예로 떡볶이를 먹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죠. 아, 그 떡볶이.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었죠. 그 20달러 때문에 마지못해 떡볶이를 먹었던 외국인 친구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스스로 떡볶이 맛있었네 하고 합리화했다는? 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돈 때문에 아니라 맛있어서 먹었다고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심리. 정확합니다. 우리 뇌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꼭 큰 보상이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때로는 작은 보상이나 심지어 보상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더 강력한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좋아해서 한 거야, 이런 동기를 부여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그렇군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태도다. 이 문장이 딱 와닿네요. 네.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성향보다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행복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려는 의식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연구들이 바로 그 attitude, 즉 의식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티튜드.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 이상이에요.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인 선택. 물론 생물학적 기반이나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치죠. 무시할 순 없어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것도 있겠죠. 오랜 농경 문화 속에서 협동과 성실함이 중시된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감 표현 방식이나 기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합니다. 확실히 한국 사회에는 좀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강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막 개인의 주체성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모습처럼요. 좀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덜 느낀다고 해서 이걸 오롯이 당신 개인의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 탓만이 아니다. 네, 이런 구조적,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안이 되고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성장시킨 동력이 때로는 행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장 동력이 걸림돌이라. 역설적이네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고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점짜리 큰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작은 행복 10번이 더 낫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회복 탄력성. 네, 소소한 긍정적 경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죠. 아, 일종의 쿠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과시되는 비현실적으로 큰 행복 있잖아요. 마치 1000점짜리처럼 보이는. 네, 있죠. 막 번쩍번쩍한. 그런데 집착하면 현실의 나와의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스스로 좀 위선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마치 그 과도한 사진 보정 앱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5% 정도 보정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지만
막 20%, 30%씩 현실과 다르게 보정하면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렇죠. 키높이 신발에 키높이 양말까지 신었던 친구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인 기준은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하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 마네킹 연구 결과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마네킹 연구요. 어떤 거죠? 완벽한 외모의 마네킹보다 오히려 얼굴 없는 마네킹의 옷이 더 잘 팔렸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면서 위축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마네킹 앞에서요. 아, 비교 심리?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판매원이 고객의 내면적 가치, 예를 들어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했을 때는요. 네. 그 완벽한 마네킹의 옷도 잘 팔렸다고 해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외부와의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또 내면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외부 비교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루는 방법도 제시되었죠. 그 리액션이랑 디시전. 네, 맞습니다. 바로 타고난 기질에 따른 즉각적인 감정 반응, 이게 리액션이고요. 네,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의식적인 판단과 결정, 이걸 디시전이라고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아, 구분하는 것. 예를 들어 시위 때문에 차가 막혀서 짜증이 확 나더라도 이건 리액션이죠. 네, 짜증.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것, 이건 디시전인 거죠. 아,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혹은 힘든 일을 시키는 상사에게 속으로는 막 투덜대면서도 겉으로는 아이고 부장님이 나한테 CEO 수업 시키시네 하고 좀 유머러스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이것도 디시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CEO 수업,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하면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 앞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복권 당첨 같은 경우요. 이건 무조건 행복 아닐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복권 당첨이요. 네. 오히려 불행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니, 왜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아, 의심과 외로움. 네. 부유해질수록 행복의 개인차는 더 커지는데 이때 외로움이 불행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해결책은 돈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계획하는 거라고 합니다. 돈 생기기 전에요? 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미리 계획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액 복권을 사서 만약 당첨된다면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겠네요. 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군요. 재밌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네, 그렇죠. 타고난 기질보다는 의식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큰 행복 한 방보다는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빈도가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속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순간적인 감정 반응, 그 리액션과 의식적인 결정, 디시전을 분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네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크고 화려한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오늘 당신이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지만 당신에게 진실된 만족감을 주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 작은 만족감. 어쩌면 그 순간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